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혹은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모습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부동산 투자만큼 또 우리가 그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혹은 내가 그때 그 지인의 말을 듣고 그 땅을 안 샀어야 됐는데 그걸 사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겠구나. 사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들, 그 다음에 후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건데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그 중요한 순간에서 판단 미스 혹은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을 난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수익이 많이 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많이 깎아먹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그 모든 의사 결정이 반드시 뭐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그 책이나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반포레미안 2009년도에 반포레미안 미분양을 잡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도 제가 책에서 많이 또 썼던 부분이고, 반포레미안을 잡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었고, 그리고 또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제 가격을 못 받고 팔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또 가격이 또 2배로 오른 경험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투자를 해서 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놓친 경험들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그 타워팰리스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본 게 있는데, 타워팰리스가 굉장히 많이 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예전에 사실 제가 그 4년 전에 타워팰리스를 살까 아니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살까 좀 고민하다가 강남 재건축을 제가 샀거든요. 그 두 개 중에 좀 저울질하다가. 근데 이제 그 예전 문자를 그 와이프한테 이제 보냈던 문자를 와이프가 이제 보여줘서 그걸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딱 4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0월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보니까 참 제가 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2021년 10월 19일 문자 내용인데, 부동산에서 온 문자인데, 조금 전 전화 주신 땡땡땡 어디입니다. 다동 51평이 2021년 9월 만기인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만기가 이제 거의 끝내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끼어 있어서 전세를 낄 수가 전세를 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좀 불가능하다고, 이런 얘기고, 21억 정도로 하실 거면 F동 54평은 어떠신지요? 주인 거주인데 21억인데 주인 전세도 가능하고, 이 말은 이제 주인이 전세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를 한 14억 5천에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F동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쯤에 54평이 21억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21억에 살 수 있었고, 마침 주인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 거주를 했을 경우에 전세를 한 10억 정도 놓으면 한 6억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타워팰리스 54평을.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적은 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큰 돈이죠. 6억이면 사실 뭐 적은 돈 아닌데, 어쨌든 그 6억으로, 근데 지금 54평 시세를 보니까 한 35억 정도 하는 거예요. 35억. 그러면 4년 전에 21억 하던 게 지금 한 35억이니까 무려 14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4년 동안. 근데 실제 투자 금액은 만약에 전세를 끼고 했을 경우에 6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은 돈으로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너무 좀 아쉽네요. 아쉽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당시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강남 재건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강남 재건축은 이제 전세 비율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금액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투자 금액은 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돌이켜 4년을 지켜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익이 타워팰리스만큼 많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도 차익이 타워팰리스만큼은 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오르긴 했습니다. 4년 동안 오르긴 했는데, 이 타워팰리스가 오른 것만큼은 오르지 않았다. 이 큰 평수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만큼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는 좀 이제 실패한 케이스다. 투자로 있어서 오히려 그
타워팰리스를 했던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 4년 정도 봤은 현재로 봤을 땐 더 큰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이제 애당초 했던 이유도 좀 길게 봤던 거야. 길게 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고. 근데 이제 딱 4년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타워팰리스가 월등히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수익도 더 컸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단기적인 전략으로 여기서 타워팰리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서, 지금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까지 한시적 유예가 됐으니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는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팔아서 또 요 남는 돈을 또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실거주 요건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지금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은 또 실거주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사게 되면 또 이런 또 제한사항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타워팰리스를 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거를 팔아서, 양도차익을 내서 팔아서 세금을 내더라도 또 다른 식으로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사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사실 힘들고, 저도 매번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저도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패 경험, 혹은 내가 이때 이런 판단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계속 또 만약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부동산에 있어서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조금씩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현명한 의사결정, 특히 부동산으로 있어서는 이게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서 이게 할 수야 있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이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긴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매번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지껏 그래도 부동산 투자로 나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 다음에 나름 큰 실패 없이 그래도 부동산 투자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계속해서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결정들은 어차피 한번 결정한 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미래의 결정들, 현재 미래를 바꾸기 위한 현재의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돌이켜보면 이렇게 좀 약간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놓쳤던 경험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현명한 결정을 못 내려서, 혹은 다른 결정을 내려서 좀 수익을 많이 못 냈거나 오히려 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복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때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돌이켜 보는 거예요. 과거 시세도 참고해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 이 결정을 한 건 잘했다, 아니면 이때 이 결정을 했은 건 정말 잘못한 결정이었구나, 이런 거를 계속 연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4년 전 얘기이긴 해서 많이 저도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지난 얘기고, 앞으로 이제 이런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